저는 지금 제 무덤을 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3살 황혼 재혼을 일주일 앞둔 여성으로서 세상이 알면 안 되는 제 깊은 치부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이, 제 몸이 외치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강남의 재력가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곧 명망 높은 퇴직 교수님의 아내가 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 완벽한 황혼의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아직 30대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제 남편은 차가운 심장을 가졌었습니다. 제 몸이 뜨거울수록 그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완벽한 금기 속에 갇혔습니다. 곧 결혼할 제 약혼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존경과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에서 저의 욕망을 해소시켜줄 열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완벽한 결혼 생활이 30년 전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힐까봐. 그래서 저는 세상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오랜 지인이자 조력자인 그녀가 알려준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새벽 꽃밭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곳에서 겪은 충격적인 실체와 그곳에서 만난 수상한 남자와의 위험한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끝까지 저의 이 은밀한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혼 일주일 남은 제가 밟은 이 새벽 꽃밭이 과연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63살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나이를 부정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식단은 30대 모델처럼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제 몸은 제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탄탄하고 건강했습니다. 정숙 씨는 30대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친구들의 칭찬은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애 열기, 정서적 교감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30년은 무균실과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되었고 깨끗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보다는 집안의 관리자로 대했습니다. 침실에서 저희는 한 번도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외적인 화려함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명품 옷, 고가의 보석, 그리고 이제는 명문대 교수 출신의 완벽한 약혼자 이석현 박사입니다. 석현 박사는 저보다 3살 위였지만 매우 고지식하고 정갈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명성은 제가 가진 외로움을 덮어줄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연구 때문에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정숙 씨.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당신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저는 좀 게으른 편입니다. 곧 결혼하면 정숙 씨가 저를 좀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물론이죠, 박사님. 제가 옆에서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건강이 최우선이시죠. 저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존경과 배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뜨거운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깊은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과연 이 생활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는 제 몸이 원하는 것을 이석현 박사는 줄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제 오랜 대학 동창이자 세상을 넓게 사는 조력자 선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저와 달리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쳤고 현재는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고민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너무 억눌려 살아. 너의 몸은 아직 30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곧 결혼할 박사님 물론 훌륭하시지. 하지만 너의 정숙하지 못한 욕망을 그분이 채워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니? 선영아. 이 나이에 무슨 욕망이니? 속이지 마. 너의 눈이 말하고 있어. 너의 남편 될 분은 내게 안정을 줄지언정 너의 심장 박동수는 올려주지 못할 거야.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혼 전에 한 번쯤 해소할 곳이 필요해. 선영은 제게 하나의 주소를 건네주었습니다. 낡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뒷면에 펜으로 쓴 듯한 인터넷 주소만 있었습니다. 새벽 꽃밥. 이게 뭐니? 비밀 커뮤니티야. 너처럼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뜨거운 우리 나이대의 언니들이 모이는 곳이지. 서로의 외로움을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교류를 하는 곳이야. 너의 욕망의 비상구가 될 수도 있어. 단 절대 이성을 잃으면 안 돼. 결혼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그 명함 뒷면의 주소를 떨리는 손으로 제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제 완벽했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금기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새벽 꽃밭의 첫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새벽 꽃밭 커뮤니티에 접속했을 때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직면했습니다. 예상했던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웹사이트였습니다. 회원은 모두 꽃으로 불렸고 저에게는 백합꽃이라는 익명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새벽이 깊을수록 꽃은 더욱 활짝 핀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중년 여성인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저의 고통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황혼의 외로움, 남편의 무관심, 내 몸의 열기를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 등의 제목들이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미꽃 남편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30년 동안 이어진 차가운 침대. 저는 아직 여자이고 싶은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수국꽃 황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완벽한 신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 전에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꽃을 태워보고 싶습니다. 이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저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공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제가 억누르고 있던 그 욕망이 사실은 많은 중년 여성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제 사연을 익명의 백합꽃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곧 재혼을 앞둔 6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 될 분은 완벽한 분이지만 제 몸이 외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저는 안정 대신 한 번의 폭발적인 열정을 원합니다.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만남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여성 회원이 아닌 이 커뮤니티에 숨겨진 기능이었습니다. 바로 익명의 꽃이라는 개인 쪽지함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여성 회원들이 외부의 익명의 남성 회원들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통로였습니다. 백합꽃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의 외부 파트너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불꽃을 제가 피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글에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타오르는 욕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외부 파트너?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익명 상담소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성적, 감정적 욕망 해소를 위한 은밀한 만남 주선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의 비밀 통로처럼 이 커뮤니티는 욕망의 성소를 외부에 연결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꽃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남성은 자신의 나이를 50대 초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젠틀하고 제 글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단지 성욕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백합꽃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해소가 아닐 겁니다. 당신은 30년간 억눌렸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 될 분은 당신에게 명예를 줄지 몰라도 저는 당신에게 여자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만남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시간은 제 약혼자가 학회 세미나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목요일 오후 2시, 완벽하게 짜인 금기의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억눌린 운명이 저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30대 몸매를 돋보이게 해줄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속옷을 샀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처녀처럼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 없는 꽃은 과연 저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저의 파멸을 가져올 악마일까요?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 금기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름 없는 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제 재혼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왔을까요? 목요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평생을 지켜왔던 정숙함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불꽃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약속된 층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40대 후반처럼 보이는 탄탄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복장, 세련된 외모,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의 약혼자인 석현 박사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백합꽃님 오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백합꽃입니다. 이름 없는 꽃님. 이름 없는 꽃은 이제 그만 부르셔도 됩니다.
제 이름은 윤재영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바깥은 시선이 많습니다. 재영 씨가 안내한 오피스텔 내부는 일반적인 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풍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와 가벼운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자를 빼주며 완벽한 신사의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백합꽃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곳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백합꽃 대신 정숙 씨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제 자신으로 이곳에 왔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정숙 씨. 이름도 아름다우시군요. 당신의 글을 읽고 당신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당신의 외면과 내면의 괴리가 느껴져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의 직설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성욕 해소라는 1차원적인 목적을 넘어서 저의 심리적 갈증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시죠? 명예, 재력, 그리고 훌륭한 약혼자까지. 하지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곧 결혼할 남편에게 아내가 될 수는 있지만 여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제 몸은 아직 뜨거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뜨거움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존중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든 아내의 욕망을 부끄러운 것 혹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저는 당신의 그 욕망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전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외로움과 갈증을 이 낯선 남자가 불과 10분 만에 완전히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영 씨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단순한 외부 파트너인가요? 저는 정숙 씨 같은 숨겨진 꽃을 찾아 그 꽃이 다시 피어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만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치유사입니다. 물론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금기겠죠.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그 금기를 기꺼이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저에게 하나의 도전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저의 약혼자인 석현 박사님처럼 고귀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았지만 저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저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피스텔에서 저희는 정숙하지 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겪었던 외로움, 억눌렸던 감정들, 그리고 제 몸이 기억하는 30대의 열정에 대해 재영 씨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저에게 진정한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불꽃을 향한 위험한 선택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영 씨와의 만남은 제 삶의 지진과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었고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숭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몸은 30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이젠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전 23살의 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욕망과 뜨거운 열정만이 남아있는 그때의 저로 우리의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새벽 꽃밭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재영 씨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의 정서적 조력자가 되었고 저는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재혼까지 3일 남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히 해소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영 씨는 제가 30년 동안 지키려 했던 정숙함이라는 갑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죄책감보다는 압도적인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몸은 마치 숨겨진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재영 씨,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당신이란 여자가 이제야 깨어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약혼자인 석현 박사님을 대할 때마다 죄책감이 아닌 오히려 위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결국 저의 본능을 다시 억누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첫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재영 씨가 갑자기 저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금단의 미래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박사님과 결혼하시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열정이 다시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히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재영 씨, 무슨 말씀을? 저의 결혼은 이미 일주일 후입니다. 당신의 결혼을 멈추십시오. 저는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재영 씨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주는 해방감에 중독된 것일까요? 저는 황혼 재혼이 가져다 줄 안정과 재영 씨가 약속하는 열정 사이에서 극심하게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국은 두 번째 반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혼까지 1일,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영 씨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조력자였던 선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가, 너 새벽 꽃밭에 이름 없는 꽃이라는 남자, 윤재영이라는 사람 만났지? 어떻게 알았니? 당장 그 남자에게서 멀어져. 그 남자는 단순한 외부 파트너가 아니야. 그는 새벽 꽃밭을 운영하는 설계자야. 그는 너처럼 재력 있고 외로움을 타는 중년 여성을 골라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라고.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치유사라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사기꾼이었다니.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반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파국 앞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재혼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영의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믿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모든 열정과 진정한 공감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이었다니. 저는 곧바로 재영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그가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오피스텔 문은 잠겨 있었고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선영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이용당했습니다. 제 몸과 제 외로움을 담보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내가 그 남자에게 넘어갔다는 증거를 그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협박에 대비해야 해. 그가 너의 재력을 노린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경찰 신고. 황혼 재혼을 하루 앞두고 강남 사모님이 비밀 커뮤니티에서 만난 꽃뱀에게 당했다고 신고한다. 그 순간 제 모든 명예와 재혼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윤재영. 정숙 씨, 당신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협박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기억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 다음 날 우리가 만났던 오피스텔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협박이 아니라는 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라는 단어는 저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재영 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을 위해 재혼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파국을 각오하고 재영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명망 있는 하객들, 우아한 드레스, 그리고 제 옆에 선점장코, 고귀한 약혼자, 석현 박사님. 저는 완벽한 빛나는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재영 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올리는 박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제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하객석 가장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윤재영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온 것일까요? 그는 왜 저의 가장 신성한 순간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가 나를 망치러 온 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비밀을 폭로할 건가? 하지만 재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현 박사님은 학회 일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예정대로 다음 날 재영 씨가 부탁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재영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정숙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윤재영 씨, 당신은 왜 제 결혼식에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설계자입니까? 꽃뱀입니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기만에 놀아날 생각이 없습니다. 정숙 씨,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할 대가는 돈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저의 대가는 당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재혼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설계자가 원하는 것은 과연 저의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이 복잡한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야 했습니다. 재영 씨는 차분하게 앉아 저의 분노와 의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저를 가장 오랫동안 도왔던 조력자, 선영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씨, 선영 씨가 저를 꽃뱀이라고 폭로했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이 새벽 꽃밭 커뮤니티의 설계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 솔직한 고백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영 씨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재영 씨는 제게 선영과 그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영과 재영 씨는 과거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선영은 재영 씨에게 저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억눌린 30대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저를 깊이 아끼고 있었지만 제 고지식함 때문에 저를 직접 도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영아, 정숙이는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어. 저대로 완벽한 신사에게 시집가면 그녀의 삶은 다시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힐 거야. 너가 그녀의 숨겨진 열정을 깨워줘야 해.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줘야 해. 재영 씨는 선영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기 위해 새벽 꽃밭이라는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저의 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감과 열정적인 인정을 제공했습니다. 그가 저를 치유사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위해 당신을 보냈다고요? 그럼 선영이가 당신을 꽃뱀이라고 폭로한 건 무엇 때문이죠? 그것이 선영 씨의 마지막 조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의 설계된 사랑에 완전히 빠져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저에게 기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선영은 저에게 자유로운 일탈의 기회를 주었지만 제가 그 일탈에 발목 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꽃뱀 폭로는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는 충격요법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선영은 저에게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충고한 것입니다. 저는 선영과 재영 씨 두 사람의 이중적인 조력 앞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준 재영 씨의 열정과 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 선영의 이성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혼식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안정적인 삶을 택했다면 저는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요구한 솔직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영 씨는 테이블 위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당신의 약혼자인 석현 박사님께 당신이 겪었던 30년의 외로움과 당신의 몸이 원하는 진정한 열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사님과의 결혼 생활이 다시 무균실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저의 재혼 생활 자체를 망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주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입 다물고 참아왔던 저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제는 당당하게 주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재영 씨가 진정한 치유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의 욕망을 해소시켜 준 것을 넘어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재영 씨와의 마지막 만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욕망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욕망을 긍정하고 제 삶의 주인이 된 정숙이었습니다. 저는 재영 씨가 요구한 솔직한 고백을 이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완벽한 재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석현 박사님은 정갈하게 잠옷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저희는 존경과 배려가 넘치는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밤 박사님께 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제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정숙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저에게 숨길 것이 없는 완벽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님께 안정과 존경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의 욕망을 억누르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간의 외로움과 제 몸이 아직 30대처럼 뜨거움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꽃밭 커뮤니티와 윤재영이라는 남자를 만났던 금기의 일탈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윤재영 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이 결혼을 파기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저를 속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차가운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예상과 달리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정숙 씨, 제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군요. 저는 당신을 정숙한 여인으로 존경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여자로서의 본능은 제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박사님, 정숙 씨, 저에게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에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와서 제 삶에 안정을 줄 것이라고만 기대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석현 박사님은 저의 고백을 비난 대신 공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역시 황혼의 외로움이라는 짐을 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결혼 첫날 밤에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재혼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욕망과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의 침실은 차가운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열정이 공존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가, 너가 드디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구나. 재영이는 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새벽 꽃밭으로 돌아갔어. 그는 내게 자존감을 되찾아 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재영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의 삶에서 치유사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재혼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아하고 정갈한 김정숙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힌 강남 사모님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제 욕망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뜨거운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과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나눕니다. 더 이상 저희 사이에 숨김은 없습니다. 정숙 씨,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도 당신 덕분에 진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몸은 아직 30대라는 것을 당신 덕분에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체적 인물로서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고 저처럼 외로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벽 꽃밭 커뮤니티는 저에게는 이제 지나간 시절의 치유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티의 익명이 아닌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 삶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황혼 재혼을 앞둔 60대 여성이 성욕 해소를 위해 찾아간 비밀 커뮤니티의 실체. 이 충격적인 경험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파국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어둡고 금기된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당신의 나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고 계십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몸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진정한 외로움을 고백하는 용기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금기를 넘어선 용기 있는 고백이 어떻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황혼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뜨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황혼의 용기를 얻으셨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늦게 핀 지혜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황혼에 항상 열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